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돌고 도는 혈액 두 번째, 혈액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순환계의 각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심장, 혈관, 혈액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었죠. 오늘은 이 혈액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혈액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은 심장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무한한 순환 궤도로 움직입니다. 마치 지하철 2호선처럼 시작과 끝이 없이 뱅글뱅글 돌게 되는 거죠. 자, 시작과 끝은 없지만 우리는 우심실부터 시작해서 혈액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심실에 들어온 피는 온몸을 돌고 돌아와서 산소가 부족한 피입니다. 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를 받아와야 되겠죠. 산소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어디로 내보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폐로 이 산소가 부족한 피를 보내서 산소를 받아와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우심실에서 수축을 해서 폐로 피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피가 혈관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그거를 동맥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동맥은 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폐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폐동맥을 타고 산소가 부족한 피가 가게 되면은 혈액이 산소를 얻어서 나가게 됩니다. 자, 폐의 세포에는 산소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소의 농도가 낮은 혈액으로 산소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산소는 혈액에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그렇죠. 적혈구에 붙어 있게 되겠죠.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이 탄생해서 얘가 산소를 싣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심장으로 산소를 싣고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뭐라 그랬었죠? 그렇죠. 정맥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이거는 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폐정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다시 좌심실로 들어가게 되고요. 방실. 그리고 좌심실에서는 수축을 통해서 이 피를 온몸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산소가 많은 피를 온몸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심장에서 나온 혈관이 동맥이었죠. 자, 이 동맥은 온몸 곳곳을 크게 돌기 때문에 대동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동맥을 타고 가서 모세혈관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모세혈관은 굵기도 가늘고 개수도 많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물질 교환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몸의 세포에서는 산소를 써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받고 산소를 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산소가 부족해진 피는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들어가면서 다시 폐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는 순환을 통해서 우리 몸은 산소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환을 정리해보면 우리 몸을 돌게 되는 온몸 순환 또는 크게 돌기 때문에 대순환이라고 그러고요. 또 폐를 돌게 되는 폐순환 또는 작게 돌기 때문에 소순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폐순환은 우심실부터 시작해서 폐동맥, 폐모세혈관, 폐정맥,
좌심방 이렇게 순환하게 되고요. 온몸 순환은 좌심실부터 시작해서 대동맥, 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우패자, 자대우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이때 온몸 순환과 폐 순환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자, 피가 몸 전체를 한 바퀴 돌려면 심장을 몇 번 거쳐야 될까요? 그렇죠. 두 번을 거쳐야 되겠죠. 이렇게 좌우 이렇게 두 번을 거쳐야 됩니다. 심장에서 폐로, 폐에서 다시 심장으로, 그리고 심장에서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면서 두 번을 거쳐야 순환을 한 바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혈액순환을 또 다른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산소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자, 산소가 많은 부분이 어디죠? 그렇죠. 이 그림에서 오른쪽이 산소가 많은 피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산소가 많은 피입니다. 폐에서 나와서 온몸의 모세혈관까지 가는 이 루트가 산소가 많은 피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파란색으로 된 곳,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나와서 다시 폐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산소가 적은 피입니다. 자, 산소가 많은 피를 왜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자,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결합하면은 이렇게 빨간색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헤모글로빈에 이산화탄소가 결합하면 이렇게 검붉은색을 띠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손에 보면은 이렇게 혈관이 보이죠? 자, 이 혈관은 무슨 색으로 보이나요? 그렇죠. 시퍼런색으로 보이죠. 자, 그럼 이 혈관은 무슨 혈관일까요? 자, 이 혈관은 정맥입니다. 정맥. 동맥은 압력이 높고 생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몸속 깊숙이 있지만 정맥은 압력이 낮고 생명에 큰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 근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산소가 부족해서 이렇게 검붉은색으로 보이는 피가 살색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시퍼렇게 보이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피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소가 많은 부분을 동맥혈, 산소가 적은 부분을 정맥혈이라고 부릅니다. 모두 대순환인 대정맥과 대동맥을 기준으로 동맥혈, 정맥혈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자, 그래서 동맥혈은 폐에서 산소를 받아와서 산소가 많은 부분, 대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이고 정맥혈은 몸의 세포에서 산소를 썼기 때문에 산소가 적은 부분,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이 부분이 정맥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순환계의 각 기관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몸을 순환하는 순환계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가 있었죠. 먼저 순환 장소를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폐를 순환하는 폐순환, 그리고 온몸을 순환하는 온몸순환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었고요. 또 혈액의 산소를 기준으로 동맥혈, 정맥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해보기에 혈액의 순환 경로에 대해서 답해 보고요. 171페이지에 스스로 확인하기를 풀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순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